가장 살고 싶은 곳이 동탄이라는 거죠. 동탄. 요걸 또 지역 배분으로 해서 나눴더니 이렇게 되더라. 통장이 접수가 되면 이 정도의 특별 공급 배정 세대수도 한번 뽑아 봤고요.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매달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동탄 대방 2차 디에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다뤄주시고, 그리고 워낙 유명한 단지라서 저는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이 서울이랑 거리도 먼 이 동탄의 현재 가격에 의구심이 좀 든다. 뭐 이런 질문 내용들이 좀 있으셔서 지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요 아파트와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긴 저도 청약을 할 거라서 같이 한번 알아봐요. 동탄 대방 디에트르고요. 대방 DMCT라고 불렀었거든요. 대방 2차라고도 불렀고요. 대방 디에트르 1차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디에르트가 아니고요. 디에트르요. 그래서 디에트르 1차로 부르는데 그냥 디에트르라고 부를게요.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편의상 아파텔이라고 부를게요. 어디에 있냐면요. 동탄역에 있어요. 동탄역은요, 현재 SRT가 있고요. 그 유명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인덕원 동탄선이 예정돼 있고요. 인동선이라고 하죠. 동탄 트램도 예정돼 있어요. 많은 걸 가진 곳이죠.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가 서울이겠죠. 여기부터 서초, 강남, 송파 내려와서 성남, 용인, 그 아래가 동탄. 우리가 오늘 보는 데가 여기고요. 동탄을 동탄시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동탄은 이렇게 화성시예요. 동탄시가 아니고 화성시. 수원에는 광교, 화성에는 동탄. 그래서 여기가 동탄, 여기가 화성인데 화성은 이렇게 동서로 길게 뻗은 도시죠. 인구가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도시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일자리가 고연봉 일자리다 보니까 소득도 많은 도시고요. 이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시라는 거죠. 소득 많은 젊은 분들이 일하는 곳이 많은 곳. 여기서 우리는 이 일자리가 많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원과 화성을 다른 지역 분석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 접근성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용인 밑으로 이렇게 동탄은 딱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여기는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의 역할 등을 확장하는 곳, 즉 수도를 도와주는 곳. 집값으로 따지자면 수도권은 수도의 영향을 받는 곳. 근데 화성은, 특히 동탄은 수도권 집값의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자족 도시라고 하죠. 굳이 여기를 이렇게 안 가고 지워도 이 안에서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자리로 그리고 높은 소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뭐가 이렇게 아쉬웠는지 접근성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는 거죠. GTX로 동탄만 가지고도 하루가 넘게 떠들 수 있고 요 화성까지 합치면 이틀을 넘게 떠들 수 있는데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탄과 동탄의 중심 동탄역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인동선이 연결될 예정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저 위에서부터 안양, 의왕, 그리고 수원, 용인, 이렇게 화성시까지 5개의 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의 연계성이 좋아지니까 그것도 경기도의 주요 입지들과 이렇게 연계성이 좋아지니까 도시 간에도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용인 구성역, 플랫폼 시티가 있고요. 성남역,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까지 이 교통이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광역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 동탄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트램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원산면에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에 삼성 기흥 캠퍼스가 있고요. 이쪽에 삼성 화성 캠퍼스 있죠. 그리고 동탄 신도시 자체적으로 테크노밸리 생기고요. 아래쪽으로는 오산 산업단지, 화성 정남 산업단지, 평택 서탄 산업단지, 진위 산업단지, 그리고 LG 오산 공장 있나요? LG 디지털 파크도 있고요. 이쪽에 송산 그린시티,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신세계에서 4조 넘게 투입하는 국제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 밑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일자리 많고, 이렇게 향남에는 또 의학 관련 일자리가 많나요? 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일자리만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조사해보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화성과 화성 주변으로 평택까지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 일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여기서 어디겠어요? 동탄이라는 거죠. 동탄. 물론 주변에 세교지구도 있고 뭐 향남도 있고 여기 그린시티도 생기고 거주지로서 좋은 곳들이 많지만 인정만 하기 싫을 뿐 요 동탄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노선들을 보면 요 하이닉스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호재도 있고 용인시 입장에서 본다면 요렇게 연결이 되는 호재도 있고 한데 뭐 이런 거 다 빼고 요렇게만 보더라도 하루가 모자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동탄은요 이렇게 딱 나눠서 수원 용인까지는 서울 수요도 받고 자체 자족 도시로서도 좋은 곳이지만 여기는 반반이죠, 반반. 근데 이 동탄과 화성은 완전한 자족 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동탄이 용인의 배후 도시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용인의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 구조를 형성할 것이고 자족 도시라고 한다 그러면 위쪽과 이렇게 단절이 되더라도 자기만의 시세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단절이 되고 동탄과 화성이 자족 도시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여기 시세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눕고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방향으로도. 좀 그래 자세히 보면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가 병점, 여기가 동탄 1 신도시, 여기가 동탄 2 신도시, 여기가 오산, 이쪽에 세교지구가 있고 오산대역, 오산역, 이렇게 동탄 신도시, 여기가 동탄역, 오늘 우리가 볼 단지는 여기 동탄 역세권. 자, 들어가 보면 여기가 동탄역이고 여기에요, 여기. 요 부지인데 동탄역을 기준으로 옆에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여울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호수공원이 있죠. 그리고 동탄역 우측은 광비콤이라고 해서 시세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다들 좋은 단지인데 특히 여기 우포한이라고 불리는 요 단지들이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롯데가 입주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좋은 공원을 이용하기도 힘드셨고 이쪽에 계신 분들도 여기를 이용하기 힘드셨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이 위에 공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가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단절됐던 도시가 연결이 되면서 또 한 번 서로 간 시너지를 주는 거죠. 쾌적한 공원은 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단지만 보면 일단 동탄역과의 거리는 400여 미터, 도보 7분. 주변에 가까운 초등학교는 이렇게 500m, 도보 8분 거리에 여울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죠. 여기에 대방 디에트르가 분양을 한다는 거고 이름이 디에트르 퍼스티지인가 봐요. 이게 분양 일정이 계속 밀리다가 4월 1일에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또 밀린 거죠. 그래서 현재는 4월 29일 날 이렇게 분양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명시가 됐고요. 사업 승인 내역을 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 규모는 지하 6층부터 49층까지고요. 아파트가 531세대, 아파텔이 323세대, 84AB 타입, 102AB 타입, 아파텔은 75 타입, 84 타입, 84 타입. 세대수는 이렇게 되고요. 아파트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아파텔까지 말씀드릴게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일단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은 화성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진다고 했죠. 가점제는 이렇게, 추첨제는 이렇게 되는데
요 세대수에 민영주택의 일반적인 특별공급 배정 비율을 이렇게 적용해서 예상되는 배정 세대수를 뽑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입별로 세대수고요. 일반 공급이 요만큼, 특별 공급이 요만큼. 예상이에요, 예상.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여기죠.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투기과열지구의 추첨제는 일반 공급 추첨제는 8호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없고요. 8호제곱 초과 물량에서는 추첨제가 50%가 있고요. 이 50% 중에서도 무주택자 75%를 먼저 뽑고 여기서 낙첨된 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존 1주택자 처분조건부 서약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추첨제가 없고 여기에만 추첨제가 있는데 요 세대수의 일반 공급을 이렇게 예상해 봤더니 69세대가 나오는 거고 요 69세대를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눴더니 요렇게 되는데 요걸 또 지역 배분으로 해서 나눴더니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라면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요 8세대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라면 요 2세대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예상만 해본 거예요. 예상만. 그래서 이거를 재미로 보는 경쟁률을 한번 뽑아 봤더니 화성시에서 1000개의 통장이 접수됐고 경기도 2000개, 수도권 3000개의 통장이 접수됐다고 가정했을 때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1000명이 접수하셨고 여기서 가점제로 11분이 당첨되셨으니까 11분을 빼면 989분이 남는데 이분들이 요 8세대로 먼저 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23대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123대 1, 1000명에서 11분이 빠지고 8분이 빠지니까 981명이 남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경쟁을 하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 경쟁률은 좀 틀린 게 이 1000분 중에서 유주택자들은 여기로 안 들어가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계산상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981분이 요 2세대로 경쟁을 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490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1000명에서 11분이 빠지고 10분이 빠지니까 979분이 남는데 요 화성시 분들이 979분이 남는데 이분들이랑 경기도의 2000명이 합쳐져서 이렇게 2979분이 요 7개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7분이 빠지고 2972분께서 이렇게 6세대에서 경쟁을 하시면 495대 1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495대 1이 나오고 여기 2972명에서 요 당첨된 6세대를 빼니까 2966분이 요 한 세대로 경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966대 1 그리고 여기 수도권 3000분이 들어오시고 5966분 중에서 가점제 17세대가 빠지니까 이 14세대로 경쟁을 하시면 424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죠. 당첨되신 14분을 빼면 5935분 중에서 이 4세대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483대 1이 나오는 거고요. 얼추 이제 이렇게 된다고 재미로 보시는 거고 이 비율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통장이 접수가 되면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도 한번 뽑아 봤고요. 요 비율을 적용한 거죠. 요거를. 그래서 뽑았더니 이렇게 되고 다자녀 요 다자녀와 노부모 특공은 8호 타입 초과 물량에도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히 생애 최초 분들께서는 요 당첨 확률을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추첨이니까.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공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재미로 보는 요거 세대수 뭐 배정 세대수 틀리다고 중내산에 댓글을 달리기 없기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기세요. 그래서 예상 전매 제한은 10년 재당첨 제한은 10년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렇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나중에 분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파트인데 제가 채널을 하면서 아파트를 추천드린 적은 처음이죠.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는 청약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추첨제인데 누가 되든 되겠죠. 아파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100% 추첨제죠. 요걸 다 추첨해서 뽑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고요. 세대원도 가능하고 세대주는 당연히 가능하고 주의할 건 전매 제한은 있다는 거. 요게 100세대 이상일 때는 전매 제한이 있다고 해요. 혹시 몰라서 판교 벨리자이의 오피스텔 청약 당시 공고를 갖고 온 건데요. 아파트 1순위 청약과 오피스텔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고, 자, 제가 영상에서 항상 오피스텔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만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이건 판교 벨리자이의 일정인데요.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60, 잔금이 30%였는데, 판교 벨리자이는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조건으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를 무이자로 이렇게 해줬는데 5, 6회차가 잔압이었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대출이 70%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잔금 때. 여기도 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은 70% 가능하지만 DSR 적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피스텔을 청약하시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가를 7억 정도로 예상했을 때 계약금을 10%로 잡는다면 이렇게 7천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1회부터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5회차, 6회차를 잔압하고 잔금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 갚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필요자금이 7천이 있으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계약상 해제 사유 없이 가능하다면 여기를 연체하고 잔금 대출로 이렇게 상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잔금 시 담보대출 70% 가능성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계약금이 20%라 그러면 여기가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 아파트도 있고 아파텔도 있으니까 자금 여력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어디든 도전을 하셔서 당첨이 되신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계약을 하러 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진메달은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